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내일 공휴일인데 많은 분들이 기쁘지가 않으신가 봐요. 아, 내일이요? 네. 예. 국군은행 행사. 예. 네. 내일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한 몇 개월 전에 정상적인 어떤 뭐 의사결정 과정을 좀 수기를 통해서 결정하고 국민들한테 미리미리 알려주면 왜 많은 사람이 훨씬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가을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주 임박해서 무슨 인심 쓰듯이 툭 던져놓으니까 막 학교는 학교대로 시험 일정 받게 아주 난리래. 근데 왜 매사가 이런 식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참. 안 써도 되는 지금 작년부터 180억 원의 세금을 네. 들여가면서 또 서울은 통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행사인지 모르겠어요. 군인들 그 고생시키면서 거기서 열 마치고 행 마치고 이거 부상 입은 군인들도 있대요. 예, 행진하고 이런 게 정말 왜냐하면 그냥 필요한 훈련을 하다가 피곤한 거야. 그게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인데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네. 이 행사가 과연 군인들이 그토록 어떤 고생을 해야만 한 일인가? 그러니까요. 원래는 쉬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날 국군은행은 쉬어야겠죠. 편하게. 정말. 어버이날은 어버이가 쉬는 날이고. 맞습니다. 6300님께서도 방송 듣다가 속이 터져서 문자해 봅니다. 국군들 사기 올려주려면 복지비, 의복비, 심지어 양발비까지 다 삭감해놓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 말씀이 저도 100% 동감하는데 이 행사 비용으로 차라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그 특식, 복지, 맞아요. 아니 뭐 복지까지 아니라도 특식. 그날 아주 못 먹던 특식이라도 한번 쫙 돌리면 그러면 얼마나 그날이라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청춘엔 아무리 국가를 위한다 그래도 갇혀 있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쉬는 날. 그런 날 특식은커녕 지금 그 훈련도 그 왜 필요한지 모르는 훈련에 동원되는 군인들 심정이 참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0646님께서 저는 자영업자인데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서 공땅 치고 갑니다. 아우, 이런 현실에서도 용산에선 권력 투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도 열심히 살고 계신데 답답합니다. 예. 답답합니다. 그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분도 참 답답한데요. 언론 인터뷰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했으니 그 정도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한다라고 밝힌 부분인데요. 이 한덕수 총리가 언급한 사과는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 언급한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한 것도 아니고요. 대리 사과였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본인은 그 사과를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의혹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한덕수 총리 이런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총리가 말입니다. 왜 국민들은 아직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왜 대리 용서를 합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아까 오윤혜 씨 말씀하셨지만 네. 뭐 속시원히 뭐 해결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국민들도 피곤하니까 좀 넘어가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 의혹에 대해서 무엇 하나 정말 그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 무엇 하나 해소된 게 없는데 국민들한테 자꾸 용서하라니요. 그리고 본인이 용서하면 국민들한테 용서를 강요합니까? 본인은 본인은 뭐 용서를 원래부터. 그런데다가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은 어떠냐라는 인터뷰 질문에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아서냐라고 했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노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지만 당시엔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그때 노 대통령이 강요들 앞에서 외롭다 하시더라.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비교는 말하고 있는 거죠. 비교는 뭐 본인 마음이니까 하는데 앞뒤가 너무나 근거가 박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인이라니요. 그럼 국민 신경 안 쓰면 대인입니까? 그러면 여론 신경 안 쓰고. 와, 저는 진짜 대인이시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 저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 한덕수 총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윤 대통령 부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국정 운영부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최저잖아요. 예. 이거는 2024년 버전의 벌거벗은 임금님을 만든 주 원인일 수도 있겠다. 제가 요즘 또 즐겨보는 다시 보게 된 영화가 간신이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을 대놓고 저는 이거 약간 조롱 아닌가 대통령한테? 그렇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국민들한테 네. 안 그래도 지금 약간 그 분노 게이지가 거의 비등점 끌어넘치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왜 총리가 네. 왜 자기가 대신 용서를 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강요하는 듯한 말을 하시죠? 참 이럴 때는 차라리 말입니다. 네. 국민들이 좀 관대해지려면 총리라도 네. 직언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고 하면 네.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랄까. 네. 이러한 사안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랄까. 네. 그러면 국민들이 차라리 좀 맞아요. 약간 누그러질 수도 있겠죠. 뭐 누그러질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이 나서서 본인 아주 주관적인 본인 생각만 가지고 대인이고 대인이고 용서를 좀 하면 어떠냐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니까. 국민 얘기를 전혀 귓등으로도 흘려듣지 않는다는 평가 때문에 국민들이 열받아 있는데 네. 여론 신경지지 쓰지 않아서 자기 할 일 해서 대인이라는 식으로 평가해 버리면 네. 참 이분도 어디 나라 총리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관료들을 뽑을 때 학벌주의 같은 걸 정말 타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교 나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주제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예. 치안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받았으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받았어요. 이유가 보니까 재난안전법령상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구청의 책무와 권한이 없고 구청의 미흡한 대응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예, 뭐 법적 논리야. 네. 판사가 여러 측면을 봤겠죠. 그런데 법이란 게 전 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네. 법이 그 판결이 상당수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때 그 법은 아무리 법리적으로 뭐 구석에 뭘 받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 그 법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심, 3심 가봐야겠지만요. 네. 어떤 판사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 그 수많은 아이들이 아무 잘못 없이 죽어갔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용산 경찰서장이나 그 밑에 몇 명 그 해놓고 국민들한테 자, 이 사람들 처벌했으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이거를 과연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예. 이 무죄 판결 이후에 유가족들은 이게 나라냐 아무것도 안 했잖아라고 울분을 토해냈는데 저도 박형 구청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놀랐는데 이 박형 구청장의 만행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박형 구청장은 보석 석방 이후에 유가족에게 사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공무원과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가지고 청사 출입을 막고 본인의 자리를 보존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태원 할로윈 이분이 용산에 사시잖아요. 매년 이태원 할로윈 인파가 예상했음에도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바자회와 야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참사 후에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부실하게 대응하면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유가족들이 이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고 이런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라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슬퍼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처신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게 그러면 이런 참사가 또 반복될 수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라는 너무 예. 속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박희영의 위에 있는 누군가 정치적, 도의적 또 네. 법적 책임을 질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현실. 그리고 아직까지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 네. 유가족들로서는 이게 나라라는 어떤 그 심정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아이들이 죽어갔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겨우 처벌한다는 것이 용산경찰서장 정도. 네. 그 밑에 또 실무자들 한두 명. 네. 이거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런 처리 방식을. 한 당연하죠. 국가가. 네. 이거는 1심이니까요. 저희가 2심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켜보면서 그래서 네. 위에 상고심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 판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납득할 만한 분이 많지 않다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납득할 이걸 누가 이렇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유가족 협의회는 10월 한 달을 기억과 애도의 달로 선포하면서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 이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 유가족분들이 오히려 죄인이 되신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말씀을 들으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인데 예. 왜 유가족분들이 이렇게 이런 거를 더 부탁하고 죄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가해자들이 가해자가 어디까지 가해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한테 용서를 강요하는 것 같아요. 요새 들면 여기저기서 그런 모습이 보여요. 네. 왜 너는 그걸 용서 못하니 하고 소리를 질러요. 가해자들이. 네, 너무 잘 잔인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